북적북적 북클럽.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듣는 것의 중요함, 경청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듣기의 중요성 오늘 북적북적 북클럽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욘세의 Listen.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네, 오늘 읽을 책은요. 조신영 씨의 경청입니다. 오늘 함께할 팀 나오셨는데요. 김포의 글로벌 독서팀 오선미 씨, 민영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선미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반갑네요.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긴장이 됐고 해요. 네. 근데 약간의 긴장은 나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긴장을 많이 즐겨주세요. 네. 네, 오늘 민영미 씨 처음 나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김포 글로벌 독서팀의 민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 이제 긴장이 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근데 웃고 계세요 지금. 여유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사실 잘 안 듣죠. 네. 오늘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 조신영의 경청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 줄거리 소개 또 알아볼게요. 먼저 그 작가 선미 씨. 예. 작가 조신영은 1963년 서울 출생했고요. 한국인문고전 독서포럼 대표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경청을 비롯해 쿠션. 쿠션은 저희 글로벌 독서팀에서 한번 했었죠. 네, 저희 북적북적에서 한번 다뤘던 작품이죠. 네.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등 대표작이 많습니다. 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 삶의 자유를 확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생각학교 ASK를 설립하여 운행 중이며 학교도 하시네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럼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인공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은 현악기 제조회사의 가장이에요. 김어거리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생겨난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내의 말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관심을 이제 갖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또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누군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막 자기가 알았던 지식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주장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군요. 예. 근데 이제 청각에 장애가 오면서 이제 독순수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에 보면 공명통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공명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결국 이제 마음을 비워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결국 이제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이제 접어두라는 이제 의미죠. 이제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생각이 너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드디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군요. 그럼 인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토벤이 베토벤하고 친구네요, 지금. 잘 안 들어서. 네. 네.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남의 말 듣는 거라고 해요. 잘 안 들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듣는 편인가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죠. 네. 오늘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은 말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예, 여러분 느끼신 점 많으셨을 텐데요. 선미 씨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주인공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본인만 모르시죠. 모든 것을 다 사실 잃어버리잖아요, 이분이.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거기도 불통이고, 네. 아이하고도 안 되고, 네. 주변 사람들은 힘들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했을 때, 다시 다 얻더라고요. 네. 비워졌을 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네요. 비워졌을 때 도로 얻는 거네요. 네. 네. 예, 저도 그런데요. 네. 좀 이상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저는 그래요. 네, 이 책을 읽고 참 경청하지 않는 제 모습이 참 많이 보여졌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옳다고 여기면 누가 뭐래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의 말에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듣는 척만 좀 하고 그랬던 제 자신이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네, 선택적으로 들을 때가 참 많죠. 네.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선택적 듣기가 저는 굉장히 남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다르면 안 들으려고 하는 맞아요. 이게 너무 강하구나.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마음으로 들어줘야지 진짜 듣기잖아요. 네. 오늘 듣는 연습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발췌문 읽어보고요. 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배를 이토벤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유달리 베토벤 음악을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선배님이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언제나 듣는 척 하지만 결국은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결론을 내리시니 누군들 이 과장님과 일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토벤은 태연히 웃어넘겼지만 내심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배의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었다.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말에 제대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어요? 별거 전 언제부턴가 혼자 중얼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이 과장님은 왜 저희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홍보팀 막내가 했던 이야기도 떠올랐다. 그래서 내 종양에 청식욕 쪽에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 헛웃음이 흘러나왔다. 하늘과 온 세상이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했다. 네, 내종양이 지금 생겼네요. 네. 이토벤이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네, 음악이 좋아해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 덮친 격으로 지금 내종양이 생겼어요. 본인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또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쭉 그냥 안 듣고 살았어요. 쭉 안 듣고 살았는데 이제 이게 터진 거죠.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막 터진 거예요. 네. 아내와도 그렇고 직원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만 모르는 데다가 이야기를 해줘도 인정도 안 되는 거죠. 듣는 척하다가 뭐 선배님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저도 좀 참 안 들을 때가 참 많은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싫어하거나 나쁜 기억이 있는 이런 사람한테는 참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치, 특히 이제 또 제가 집에서 이제 엄마일 때 또 이제 뭐 아내로 있을 때는
야, 내가 같이 살아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절대로 남의 맞아요. 얘기 안 듣죠. 당신이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몰라. 우리 아이를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토벤이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네. 저 오토벤과 민토벤이 왔네요. 네, 저도 심토벤이 오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가족에게는 특별히 더 맞아. 내가 안다 싶으니까. 왜냐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미 씨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저도.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딸이 안경테가 휘어졌다고 이제 이 안경테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지켜보던 그 마음이 뭐냐면 안경을 왜 벗고 있어? 그러니까 안경 끼고 있어야지. 그리고 네가 안경을 벗고 핸드폰 보고 TV 보니까 눈이 안 좋아졌어라고 자꾸 저는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애가 테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저는 애를 데리고 이제 안과를 가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경테 고치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딸이 엄마 안경을 내가 손으로 짚어서 안경테 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엄마는 눈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과로 데려갔어요? 대단하셔요. 차 돌렸어요. 네, 오늘 오토벤 인정이 됩니다. 네. 예,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좀 많이 다 컸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살았었을 때 이제 우리 둘째가 아들만 둘인데 둘째가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갈 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글을 너무나 많이 말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 말을. 네,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이거 있잖아. 너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 막 교실에 가서. 근데 억지로 막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제 글을 쓰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그 글 속에서 누가 학교를 만들었는지 자 불로 태우고 싶어. 어떻게 저 멀리서 불을 타고 있는 이 모습 막 이러면서 그런 글을 썼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 심정을 정말 몰라주고 제 얘기만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민토벤 맞으시네요. 예. 저도 이제 지인이랑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아시는 분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옆에 차를 세우고 이제 땡땡 한의원, 꽃잎 한의원이라고 할게요. 이 꽃잎 한의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한의원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옆에 있던 지인께서 거기 가지 말고 박달재 한의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그 사람이 또 꽃잎 한의원을 물어봤는데 박달재 한의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친절을 그래서 하나도 안 듣고. 근데 이분이 창문 닫고 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가셨네요. 제가 저 사람이 우리 되게 이상하게 오해했겠다. 사실은 그 한의원 주변 어디를 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달재 한의원을 가르쳐 주시다니. 본인이 좋았던 거지 거기가. 그래서 그 한의원을 가야 되는 거야 이분은. 선미 씨 주변에 베토벤이 많네요. 이분은 조토벤이에요. 네, 정말 그러네요. 한의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가려고 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대답해 줄 때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토벤처럼 듣는 척하지만 자기 의견대로 관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세울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일단 이제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말하는 데는 3년이 걸리고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60년이 걸리는. 그래서 아직 안 들렸군요. 그래서 사실 남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들어주고 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경청을 잘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이토벤과 박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공명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공명통은 마음입니다. 구 박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말인가요?
이토벤이 재빠르게 답변을 다다랐다. 맞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사람에게서 참된 소리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텅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준비가 되는 법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화 속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토벤은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모으고 상대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미리 나의 생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빈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텅 빈 마음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접어두라는 의미죠.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빈 마음이 필요하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토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길까? 네, 반대 의견을 낼까?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그죠? 공격하려고 네, 끌려가지 사람. 않으려고 네. 먼저 판단하고 네. 이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목에서 보니까 이토벤은 일단 듣기가 빵점이네요. 네. 네, 그래서 말하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점 같으세요? 미리 하기 전에 점수 좀 매겨볼까요? 너무 떨려요. 참 뭐라고 좀 말하기가 그러네요. 근데 저는 네. 빵점일 우려가 지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미 씨는 어떠세요? 사실 어떤 그 사람의 이 감정 상태에 나도 좀 이렇게 들어가서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네. 이제 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어머 그랬구나 하고 이 아이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듣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혼난 거야. 응? 이제 저도 같이 혼낼 마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과 같아져야지 선생님하고 감정이 같아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갑자기 제가 또 엄마가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그냥. 근데 엄마들 대부분 많이 그래요. 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많이 그러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말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인공이 결국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네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다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변에서. 네.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공명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비어 있어야 들린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린다는 말이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좀 자기의 말을 좀 들어주고 또 자기를 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내 말에 또 귀 기울여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조금만 공감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상하게 정답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사실 정답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냥 결국 이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주다 보면 답은 이제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정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이제 서로 이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자꾸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이거 정말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제가 이번에 저 북경을 다녀왔는데요. 북경에 가니까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이드로 해주신 그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갔고요. 스폰지처럼 이리 가세요, 이리 가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고 그렇게 빈 마음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곳에 가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여기서 저 사람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셨네요. 잠깐 그렇게 잘 들은 때가 있었네요. 그동안 저희가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의 지식과 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판단하고 또 그게 기준에서 안 맞으면 딱 안 듣게 되고 네. 이제 솔직히 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네. 내가 나보다 더 알아? 이런 식으로. 네, 매스컴에서 보면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텅 비우면 참된 소리가 이렇게 생겨난다.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그 책의 내용처럼 이렇게 나의 생각으로 짐작하여 판단하지 말고 좀 빈 마음이 되면 그런 내 편견과 고집이 이렇게 좀 내려놔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빈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내가 뭐 멍하게 있는 그게 빈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빈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제가 북경 갔을 때처럼. 네.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또 틀릴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듣게 되는 상태가 되는 이제 그래서 결국 내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모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런 상태가 빈 마음이네요. 오늘 큰 걸 배웠습니다. 다음 발제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김어거리 이토벤이 이제 이 안에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노인과의 대화, 이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악기를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 아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그 아이 곁을 떠나고 만다면 저는 잘못을 저지른 제 아이와 아내를 버린 놈이 된다는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제 육체와 영혼이 스며 있는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이에게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마다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바이올린에 제 영혼이 깃들 수 있다면 아이도 그걸 느끼겠죠? 노인은 말했다. 만물의 소리를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은 축복이요. 사람이든 나무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하라 말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보게. 육체의 귀는 힘을 잃어도 영혼의 귀는 날마다 열리게 될 것이네. 영혼의 귀가 열리는 축복은 바로 자네의 마음에 달려있다네. 공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노인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네, 귓전에 맴돌았다. 멋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토벤이 전혀 안 듣던 사람인데 노인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눈으로, 영혼으로. 그죠? 눈과 귀, 몸, 온 마음으로 듣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읽을수록 쉽지 않은 게 듣기네요. 그죠?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맞아요. 저도 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해서 또 상대방 이야기를 이렇게 온 마음으로 들어주지 못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있으셨군요. 제가 이제 리더스 인성 캠프를 여름에 했어요. 이제 잘 끝났고 이제 끝났는데 숙소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엄마가 속상해서 전화 여러 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전화가 온다는 거는 마음이 아직 안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좀 그 이야기에 이렇게 좀 공감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왜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나 보니까 제가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러셨군요. 이거 계속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이걸 빨리 모면하고 싶고 제가 이런 게 참 이렇게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공감을 못 해주니까 이게 해결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엄마의 마음과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근데 저도 찔리는데요, 많이.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보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이제 들어만 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하라는 게 뭐 너무 이제 그게 급하죠, 맞아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답을 말해주려고 하고 이제 상대가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이제 힘들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막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일단 좀 들어주는 연습, 또 그 사람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예를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맞아요. 그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그 사람 마음이 되어주었을 때 벗어날 수 있네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오늘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결국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안 찾아오겠네요. 우리.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소문나면 어떻게? 막 이제 이럴까봐 그렇죠.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게 돼요. 조용히. 앞으로 조용히 들어줄 테니까 영민 씨 꼭 저한테 오세요. 네, 다음 발제문 읽어보겠습니다. 이토벤이 변하니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청 운동도 시작되고요. 마음의 소리 듣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운동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팀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 마음의 소리 듣기 활동은 기획실에서 회사 전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이름이 경청운동으로 정해졌다. 경청을 위한 5가지 행동 가이드도 만들어졌다. 공감을 준비하자.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생각들을 모두 다 비워내자. 그냥 들어주자. 사운드박스가 텅 비어있듯 텅 빈 마음을 준비하여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공명이 생기도록 준비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자. 상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자녀든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한 인격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말하기를 절제하자. 일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한다.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고 또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해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겸손하게 이해하자.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경청의 대가는 상대의 감정에 겸손하게 공감하며 듣는 사람이다. 온몸으로 응답하자.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해라. 온몸으로 응답하라. 이 말이 굉장히 남았어요. 저는요. 그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끔씩 누가 얘기하는데 뭐 핸드폰 뒤지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특히 저기 제가 기본이 좀 안 돼 있네요. 어머 급한데 미안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참 아니네요. 그리고 가끔씩은 또 말꼬리 잡을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꼬리 잡을 때도 정말 많고. 근데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무시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한테 특별히 잘 그러죠.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많이? 질문하신 거죠? 네네. 아주 총체적 난국이에요. 다 안 되네요. 우리 5가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면 참 듣는 것보다 일단 이게 할 말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박사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정말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우리 과장님이 아이들과 이렇게 통화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되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대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아이들하고요? 네,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그 전문 용어 얘기하면 뭐 애들이 알아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했는데 사실 그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것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질문에 내가 이렇게 막 답변하고 있어. 이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시는 아빠네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네가 뭘 알아? 이거 얘기한다고 알아? 그럴 때 있지 않나. 이 다음에 크면 다 알게 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눠줄 때가 있는데 사실 잘 안 될 때 많죠. 말을 할 때가 더 많네요. 네.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본사 그 임원들도 틈만 나면 이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그 자신의 경험과 이런 생각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는 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듣는 데는 6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60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네네. 아직도 더 많이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엄마한테 얘기하려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엄마 정답이 똑같아. 맨날 이렇게 말할 거야. 네, 여기서 반성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고 해요. 네. 요즘 많았었죠. 네.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쩍만을 네. 들어주니까. 예. 네, 맞아요. 근데 급 반성이 더 되는데요. 네. 2020년이 되면 반려동물 시장이 6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 기댈 곳,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는. 그게 우리 3명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그때 이제 진실이 입을 열는 법이라고 그렇죠. 상대방이 하잖아요. 들어주려고 할 때 얘기를 근데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과 다른 소리를 참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나를 막 붙들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인데 막 떠난다고 나 갈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네, 맞아요. 함께 하고 싶은데도 난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남편한테. 저도. 그래서 이제 보면 참 우리가 이제 진실의 입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번에 추석 때 바쁘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괜찮다. 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머, 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밤에 괜찮은 게 괜찮은 거니 하고 누군가 힌트를 줘가지고 제가 밤늦게 갔거든요.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못 듣고 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그래야 진심이 나오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뭐가 안 되니까 저렇게 그냥 벅벅거리는 소리를 했구나. 좀 그 마음을 조금만 들어주고 이렇게 좀 감싸주면 금세 이제 그 진실의 입이 열려서 실제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어 이렇게 할 텐데 참 그런 거를 잘 못 해주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자연보다 정말 자연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연에 배우고 좀 짐승이 사람보다 어쩔 때 나은 것 같고 네, 그런 사람이 생각이.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거죠. 네. 막 단점을 지적하고 우리 막 그거 단점 보이면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런 막 파헤치고 싶고 참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늦게 집에 들어가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 자는데 걔만 나를 반기더라고요. 나 애완동물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두 주무시는데 문 열기 전에 벌써 현관에 나와서 꼬리치면서 어머, 좋아할 만하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책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연 만물에 대하는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이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이제 자연은 가잖아요.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또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서로 들려주면서 이제 자연은 서로에게 길을 닫지를 않는데요.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경청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제 무거운 이 돌덩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때는 좀 마음이 좀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대화니까 정말 휴식을 주는 그런 대화일 것 같아요. 아니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판단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를 받아주는. 네. 이러면 정말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은사님이 몇 분 계세요. 네네. 이제 저도 참 이 마음의 돌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내 옳은 생각 내가 맞았어. 저 사람이 틀렸어.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은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죠. 이제 들어주고 또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다 보면 진실에 실제로 내 마음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사람 얘기 뭐 누구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면 정말 돌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하게 되고 또 되게 불행한 것 같았는데 너무 행복한 일이었고 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또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속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면적인 얘기로 돌고 속상한 돌다가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속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들어주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이 돌덩이를 못 끝내고서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에게 의지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일시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듣는 것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줘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들어주면 이 사람 마음을 얻게 되는구나. 또 어려울 때 또 찾아오겠죠. 오늘 맞아요. 좀 조절 기능이 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시간이요. 경청 리모컨 하나씩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김포 글로벌 북클럽 오선미 씨, 민영미 씨와 함께 작가 조신영의 경청 읽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서로 얘기 잘 들어준 거 맞죠? 저 빵점에서 조금 점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윌슨 필립스의 홀드 온.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조신영의 경청 읽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찔리기도 많이 찔렸는데 배운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읽고 가장 남았던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 이 책을 읽고 내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이 공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좀 이렇게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사운드 박스는 누가 다듬어 주나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잘해야 되니까 혼자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넘어질 때 누가 나 이렇게 일으켜 줄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참 행복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될 때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사람은 꼭 한 사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 마음 아는 것 같아도 모를 때 많잖아요. 네. 내가 아이 마음 모를 수 있어라고 들으면 굉장히 잘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암이라는 한자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암에 보면 이제 거기에 입구자가 있는데 이제 입구가 3개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산이 나오잖아요. 네네. 산 속에 이제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참 이 말이 참 의미가 많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이 아내의 어두운 얼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들의 그 모습을 이제 이게 딱 드러나면서 또 나중에는 정작 또 내 소리도 내 자신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진실된 이 소리도 못 듣고 살아가는 거.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이 바로 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네, 아주 감동적으로 읽으셨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암자, 그죠?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네, 너무 슬프네요. 들을 청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들을 때 눈과 귀와 마음, 온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라. 이게 한자에도 그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토벤이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이제 퇴직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다른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제 듣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귀에 이렇게 병이 생겨야 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책을 먼저 읽었으니까 5가지 경청 운동 우리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스스로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사실 이 토벤이 자기의 그 인생에서 이런 일 만날 줄 모르고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실패한 건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내가 생각한 거와 같지 않게 막 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막 옳다고 막 벅벅 우겼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릴 때도 되게 막 창피할 때도 너무 많고 그럼 또 살짝 말 안 하고 지나가고 이럴 때도 이제 오해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거푸 오면서 내가 요번에도 틀릴 수 있어. 그랬고 내가 이번에 또 옳다고 주장하다가 창피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패의 경험이 참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런 실패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듣는 사람인 걸 알게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나서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또 무너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다른 사람의 말들이 들려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려면 일단은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네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야 그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시점이네요. 그 시점이 실패 아이들한테 너무 성공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북경 가니까 잘 들렸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거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면 일단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잘해라 1등해라가 아니고 실패한 순간에 오히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오늘 좋은 걸 많이 배우게 되네요. 참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편견이 사라지면 상대방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이제 막 주장하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좀 더 듣게 되겠죠.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도 되고 마음도 만나고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상대방을 마음으로 얻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모르는 분야는 이제 결국 묻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분야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묻지 않는 거고 내가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이제 이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많이 굳어지는데 특히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요, 어떤 분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산다는 이야기를
예,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제가 말하거든요. 예. 또 그랬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에게 청테이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그랬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정말 빵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 남편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남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 텐데 네. 혼날까봐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사실 사람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남편 이야기부터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저희 남편이 난 그거 관심 없어. 그럼 관심 없구나.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제가 보니까 별로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네. 아이는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그냥 우리 남편이 별 얘기 안 해주니까 내가 다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의 이런 모습을 다 받아주고 어떻게 살았을까. 다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경청은 사실 우리 남편이 하고 사는 거예요. 또 선미 씨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고맙죠. 이제 그런 마음이 오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죠. 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넘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들어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가서 쉴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 편이 되어서 들어준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애한테 항상 이제 성공하려면 들어라. 이제 이런 말을 주로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오히려 했고요. 성공하려면 들어라. 예. 이제 애들 올 때 제가 키울 때는 말 잘하고 똑똑하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대체로 이제 그래서 이제 웅변학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근데 했는데 듣기하고는 없어요. 왜? 네, 그죠?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남들에게 이제 배우고 또 주변에 많은 선생님을 두는 것이 정말 너무 필요하고 이 경청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두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선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배울 게 많은 건데 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 씨 아시죠? 네. 기네스북에 오른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 자동차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이야기했을 때는 계속 못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왜 못 팔았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못 팔았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들어줬대요. 그래서 들어줘서 이렇게 판매왕이 됐다고.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제품 설명 막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도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 마음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마음이 정말 낮아져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 내가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사실 잘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경청도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잘났어. 나 잘한 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술 드시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랑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 얻은 엔딩이라면요. 우리가 내 부족함. 내가 모를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이럴 때 진짜 들을 수 있다. 라고 오늘 배우게 됐네요. 여러분 좋은 결론 내주셨는데요. 두 분 다 오늘 귀가 다 뚫리신 거 맞죠? 네. 조금. 네, 저도 오늘 귀가 두 개 다 잘 들릴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요즘 바쁘게 막 사는데 뒤를 돌아볼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잃고 사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을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막 오늘 책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다듬어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또 낮게 여기고 또 이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많이 힘들게 했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비춰지니까 네. 마음이 좀 차분해지네요. 네, 선미 씨 반성문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경청이라는 이 책 네. 제가 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사람한테 이거를 많이 좀 권하고 싶고요. 먼저 내 자신을 좀 많이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네네. 너무 바쁘기만 살아왔는데 좀 잠깐 이제 멈추고 좀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아이들에게는 좀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네네. 이제는 좀 더 너무 내 생각과 주장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애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내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오늘 다 소감이 네, 많은 것을 배우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귀가 2개라는 거를 오늘 실감했어요. 네. 입은 하나고. 네. 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듣기를 통해서요. 더 좋은 생각하면서 풍성한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 읽을 책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타오르다. 네, 20세기 그 세계 문학의 고수죠. 윌리엄 포크너. 문학의 숭고함, 또 문학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타협을 거부하는 강력한 목소리라는 평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왜 헛간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네,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 그럼 어떻게 귀 기울여 경청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빈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부터 귀를 쫑긋하시고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